안녕하세요,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가벼운 튜닝 영상에서조차 범퍼 및 롤러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를 약간의 테스트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차량 너클브레이커 블루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잊어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안 보여서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재구매를 했습니다. 휠은 소형 사이즈의 3스포크, 휠 보스가 없는 좁은 네로우 타입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소형의 네로우 타입, 얼마 전 66 미니카에서도 등장한 타이어, X 샤시에서 보다 강화된 리어 스테이, 마찬가지로 강화 형태가 된 X 샤시, 물론 확장성도 넓어졌지만요. A 런너 같은 경우는 샤시와 동일한 색상, 카울은 블루 투명 카울입니다. 롤러는 X용이 내구가 약해서인지 슈퍼 타입 때 사용되어진 롤러를, 기어는 초고속 기어, 모터는 기본 모터를 동봉해줍니다. 설명서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도색은 하지는 않을 거는 같고요. 스티커 같은 경우는 번쩍번쩍 메탈릭. 공구는 약간의 공구만 챙겨볼게요. 십자 드라이버와 72mm용 샤프트 체커를 하나 선택을 하고, 칼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복스 조금만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미니카 조립 영상은 다른 기본 킷 만드는 디테일과는 살짝 다를 겁니다. 일단 저는 소장용은 미니카에 그리스 개통은 바르지 않는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유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기어, 모터 피니언 기어가 몇 번 작동 후 보관만 하다 보면 기어들이 느슨해지거나 깨지는 현상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모터 피니언 기어도 소장용은 그냥 장착만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고요. 물론 미니카는 소모성 부품이 많기 때문에 그 기어들은 다른 기어들보다는 원래 파손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샤프트와 휠을 결합할 때 완전히 결합하기 전 10% 정도는 남기고 다시 윤활제를 샤프트에 바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전 마찰 구간에 윤활제를 고루 도포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MS 샤시 이전 모델들 중에서는 기본 형태의 휠들이 지금 기본형 휠들보다는 내구가 약하기 때문에 휠과 샤프트 사이에 윤활제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이 잘못하면 속력을 얻는 만큼 수명을 좀 당길 수가 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적어도 달려라 부메랑, 우리는 챔피언 세대라면 제가 방금 언급한 부분들 어렸을 적에 은연중에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자주 고장나는 프로펠러 샤프트, 자주 깨지는 모터 기어 같은 경우는 당시 내구력 때문이라고는 이유를 달기에는 지금 역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품들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하지만 저도 이런 걸 몰랐을 때는 해마다 미니카 박스를 전부 열어서 모터랑 프로펠러 샤프트 기어 바꾸어주는 게 정말 일이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지. 저도 소장용을 이렇게 지금 많이 보관하고 있을 줄을 저도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매번 만들 때마다 매번 그리스 칠을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열심히 발라준 만큼 열심히 휠과 샤프트 쪽으로 흘러 들어갔나봐요. 막 다 깨져 있고 이러면 특히나 타입 아니면 슈퍼 1 시리즈의 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한 편이긴 합니다. 뭐 TZ까지도 좀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X 샤시부터는,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이 휠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쓰고 있는 미니카에 박혀 있는 거라 그 녀석도 정말 오래됐는데 걔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언제 하죠? 투명 하니까 이쁘기는 한데 그래도 데카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저게 약간 지금 투명해서 각진 부분 잘 안 보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좀 맞춰줘야 좀 이쁘기도 하고요. 캐노피 같은 경우는 좌우 먼저 붙여주시고 위를 붙여주시면 남는 부분들이 좀 덮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옆부분 그리고 윗부분 붙인 다음에 헤드라이트 눈을 붙이시게 되면 조각이 한 번에 딱 컴팩트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 위, 앞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붙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뭐 큰 순서 없이 좀 편하게 붙이셔도 되는데,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불꽃 모양이라든지 뭐 물결 모양이라든지 그런 흐름 정도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맞춰주시면 조금 더 이쁘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얇은데 너무 좁은 틈에다가 넣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클 브레이커 블루 스페셜 다이나호크 GX를 짝퉁이지만 제가 X샤시를 처음 접했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 미니카를 고쳐주고 수고비로 받은 비용으로 샀던 게 너클 브레이커 오리진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을 했는데 제가 좀 최대한 빨리 고쳐볼게요. 그리고 오늘 역시 제가 롤러 다는 모습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대신에 제가 이걸 테스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헥사곤 나이트로요. 롤러를 장착할 때 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롤러 장착부터는 튜닝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롤러를 제가 앞을 잡고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앞을 향해서 좀 지그시 눌렀는데 어때요? 롤러가 약간 밑을 향해서 각이 형성되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약간 의식적으로 편각에 맞게, 그러니까 각도가 0도 정도에 맞게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1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좌우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이, 물론 제가 영상 때문에 제가 살짝 잘못 꼽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각이 형성돼서 좀 틀어져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지금 현재 트랙에서 속도별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각이 진 상태로 좌우 모두 세팅을 한 상태에서 한번 랩타임을 재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랩타임 이런 걸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 기본 트랙이 너무 짧아서 비교 수치가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트랙도 크니까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다른 데로 비춰드리면 정말 좋은데 이게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추후에 뭐 주행 영상이 뭐 따로 나가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바퀴째가 돌아오는 것 같은데 18초 64, 각을 밑으로 줬을 때 18초 6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롤러 각을 좀 많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정도 준 상태인데 속력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살짝 뭐 삐끗하면서 놓쳐서 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오면 제가 덜 창피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바퀴째 17, 18, 그래서 18초 20. 네, 일단 확실히 거의 1초 가깝게, 완전 1초 가깝게는 아니지만 거의 뭐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범퍼 다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8, 90년생들에게는 TZ 샤시 이전, 그러니까 사이클론과 허리케인 소리 이전 모델들 같은 경우는 범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롤러를 달 때 넓이도 달라지겠지만 롤러 선택을 할 때 당시 친구들, 저도 그렇고요, 다 다르게 장착을 하더라고요. 앞이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앞 롤러가 크게 장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가운데를 크게 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각각 주장하는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저는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타임을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튜닝 가정하에 앞 롤러가 작게 되면 직선을 조금 더 오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조금 더 늦게 접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롤러가 좀 더 크죠. 그럼 큰 만큼 코너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합니다. 그러면은 빨간색보다는 직선이 좀 사라지겠죠. 하지만 뭐 반대 개념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코너를 늦게 들어가는 각도를 각 차량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야 조금이라도 더 직선이 길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야 조금이라도 직선이 길어지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란색 차량이 코너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하네요. 하지만 파란색 같은 경우는 코너를 빠져나올 때 틀어짐이 생깁니다. 이 틀어짐이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나오죠. 보시게 되면 화면이 겹쳤는데 파란색은 직선이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너를 나오고 나서 한번 방향을 잡게 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빨간색은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틀어지지만 이 틀어짐이 과연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도는 같아요. 그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영상을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파란색 같은 경우가 한쪽 코너, 이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코너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지금 슬로우로 보여드렸습니다. 빨간색 역시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크기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라도. 하지만 파란색은 살짝씩 직선에서 틀어짐이 있었거든요. 방향을 잡는 모습. 그럼 이걸 두 개를 겹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코너에서는 같은 속도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분명 직선에서도 틀어지는데 파란색이 왜 빨리 치고 나오는지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미니카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연두색 헥사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건전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역시 조금 더 합쳐볼게요. 좀 눈이 아파 보이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빨간색과 파란색 차량을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란색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 때문은 아니겠지만 롤러 배치 때문에 조금 더 아웃인 아웃 주법이 좀 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앞 롤러가 살짝 고정이 되면서 뒤가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되긴 하는데, 하지만 반대 같은 경우는 레일을 타고 달리기가 좀 좋아지게 되죠. 반대로요. 하지만 이건 모든 세팅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빨간색 차량을 아까 보셨던 마찬가지 그대로의 튜닝 상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앞 롤러가 작은 걸 배치된 상태입니다. 과연 속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하는데, 그래서 19초 41, 네, 앞 롤러가 있을 때가 19초 41. 그럼 반대로 제가 잠깐 지나가긴 하겠지만 앞 롤러와 뒷 롤러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럼 19초 41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혹은 늘어날지, 같은 차량 같은 모터로 해야 이게 조금 더 비교치가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 14, 15, 16, 17, 18, 18초 39. 네, 확실히 줄기는 줄었어요. 일단은 이 타입이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같고요. 그러면 일단 파란색 모델 같은 경우 제가 주행 영상 찍기 위해서 원래 세팅으로 돌렸는데, 대신에 지금은 고무 롤러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제 다리가 나왔네요. 네. 이건 자꾸, 죄송합니다. 제 다리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고무 롤러를 앞에 장착한 상태에서 주행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박스에 나온, 그러니까 설명서에 나온 튜닝 형태로 지금 위치를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속도는 19초 28, 19초 28.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튜닝에서 롤러, 그러니까 고무 링만 빼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오늘 은근 이거 지금 많이 테스트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 버려서 이거 영상 시간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다큐처럼 길어져도 그것도 싫고 저도 좀 힘들고. 그래서 속도는 18초 38. 네, 확실히 줄어드네요. 고무 롤러는 역시 안정성을 가져오지만 마찬가지로 속도는 좀 줄 수 있다는 거. 롤러 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피로드 가자드였습니다.